정유라 씨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돈이 이제 넘어간 게 확인이 됐고, 예를 들어서 비덱스포스에 정유라 씨도 이사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비덱스포스에. 처음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 때. 그래가지고 만들 때 한 달에 있었죠. 640만 원씩인가 630만 원씩 급여도 나갔습니다. 정유라 명의로. 신주평 씨. 거기는 이제 그 남편, 네네.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그러면은, 만약 정유라 씨가 이 비덱스포스에서 또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덱스포스와 삼성과의 관계를 알고 이제 추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유라는 시종일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그 대학의 뭐 전공 수업 뭐 나는 그런 걸 듣는지도 본인이 뭐 그런 학생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식으로 이렇게 계속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명의가 쓰인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게 지분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계속 그런 좀 이제 부인으로 일관해서 뭐 그게 처벌을 떠나서 정유라로부터 어떤 다른 내용이 밝혀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유라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지금 이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며칠 안 됐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또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자기는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언제 학교 간다 그랬냐. 엄마가 다 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교수님하고 주고받은 메일 중에서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몇몇몇 학번 정유라 학생입니다. 본인이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럼 누가 보냈죠 그럼? 이상한 씨가 보냈나요? 그리고 이런 걸 갖고 검찰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한 것을 들이대면서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니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증거인멸 혹은 이제 증거 조작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런 그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국민들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정유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만회해서 하는 게 또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구속영장 청구. 일단 뭐 특검을 거치면서 정유라 씨에 관련된 여러 부분, 그 다른 혐의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번에 그 정유라 씨에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한 것만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좀 당황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이나 이런 그 전에 이제 조사했던 그 여러 가지 뭐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은닉에 관련된 그 법률에 관련된 부분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기각되면 또 이제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원 씨 같은 경우도 소환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이상화 씨가 해준 게 뭐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합법적이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관련해서 콕 집어가지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혜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상화 씨가 관련된 내막을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처음엔 참고인이라도 그 소환을 해서 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을 전환하고 바로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해서 넣고. 그렇죠.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는 이상화 씨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노승일 부장이 한번 증언한 게 있어요.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그 재산 형성 과정 그 안에는 이제 자금 세탁도 있고 외환 도피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4명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은 이상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윤, 그 다음에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라고 실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장남수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승관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박승관 변호사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박승관 변호사는 좀 일단 놓더라도 이상화, 데이비드 윤,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 이 세 사람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정유라 씨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정유라 씨의 어떤 범죄 입증하려면은 적어도 이 세 사람 정도는 아마 추가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유는 실질적으로 독일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힘이 들고요. 현실 어렵겠죠. 예, 장남수 씨도 가능하죠. 국내 들어와 있나요? 아니, 소환해서 국내 없다면 소환해도 해야죠. 일단 이상하 씨가 여기서 키맨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예. 근데 키맨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가 더 키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 씨, 장남수 대리가 만약 독일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소환하기가 힘이 되니까 이상하 씨를 조사하고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이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게 되면 장남수 대리하고 둘을 뭐 대질시키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상하 씨를 소환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상하 씨를 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상하 씨가 진급이 빠른 것도 이상하지만 없는 자리를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강압적으로 승진을 시키라고 했던 이유. 뭔가 최순실 씨가 많이 꼭 챙겨줘야 될 만큼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뭔가 치적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돌아가는 돈의 시스템이나 흐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상화 씨 이상해. 진짜 이상하잖아. 이게 어떻게. 예. 독일에서의 그 과정을 다시 이제 좀 복귀해 보면 예. 독일이란 나라가 사실은 비자금을 운용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나라. 어려운 나라죠. 그리고 그런 이제 비자금에 대해서 독일이 민감한 것은 독일은 이제 그 비자금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어떤 정치 비리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거기 독일은 그거 이상을 플러스해서 테러 자금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비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가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나라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최순실 씨가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로 갔는데 그 독일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제도들의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이상화를 비롯한 고려대 삼성팀의 역할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덱스포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처음 설립 과정을 보면은 독일에서 그러니까 빨리 법인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빨리 하기 위해서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를 사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를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구조를 만들고 법인을 세우고 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이상화 씨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 있는 그 박 변호사가 아마 삼성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저기 할 때 최순실 씨 쪽으로 이렇게 대행했던 그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왜 이상화 씨 말고 장남수 대리를 계속 언급하냐면은 이상화 씨하고 장남수 대리하고 수상한 여행을 한 서너 번 해요. 국내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인천하고 프랑크푸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이상화 씨와 장남수 대리.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저희 고재열 기자님 하신 말씀 중에서 독일은 굉장히 자금 세탁에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단속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듯이 테러 자금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하고 덴마크의 올보리를 왔다 갔다 한 것도 다 두 사람이 바로 이상화 씨하고 장남수 대리하고. 정유라 씨가 숨어 있었던. 네, 예. 거기를 두 사람이 또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화 씨는 아마 금융에 관련된 전문가니까 아마 덴마크의 어떤 은행이 됐든 어떤 금융과 관련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알아보기에 간 거고 실제 돈을 움직인 것은 아마 장남수가 아니가 이런 그냥 추측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비덱스포스에 돈을 넣는 과정에서는 돈을 꽂게끔 지시하는 등등의 과정은 이상화 씨가 실무 작업을 했을 거고. 그렇죠. 일단 비덱스포스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권은 장남수 대리가 갖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개연성이 높네요.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장남수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실제로 독일 또는 덴마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해외로 자금을 도피했다면은 그 실제적인 그 모든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장남수 대리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쯤 되면 어디에서 걸더라도 정유라 씨를 다시 재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대 같은 경우도 난 모른다, 꽈도 모른다 했는데 지금 거짓말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덱스포스에 돈 꽂는 과정에서 이상화 씨가 개입하고, 그리고 이상화 씨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상화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기가 모든 것을 독박 쓰고 무슨 태극기 깃발을 휘두르면서 투사도 아닌데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어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시키는 대로 좀 도와줬고 승진 좀 했을 뿐인데
너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에는? 지금 조사하면 뭐, 그래도 순순히는 안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괜히 엮이기 싫으니까 자기는 뭐 위법적인 부분을 가담 안 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따져 묻겠죠. 이게 정황상 너무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번호가 나왔으면요, 변호사님, 이 번호가 나왔으면 이 번호와 통화한 전화를 조회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통화 기록 조회하면 국내에서 누가 여기 통화됐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국내에 있을 때 안종범 씨하고 통화한 기록, 혹은 또 국내에 있을 때 장시호나 누구 등등과 연락된 기록,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해갖고 거미줄이 또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포폰 썼을 겁니다. 뭐 최순실 씨가 대포폰 쓰라고 하지, 그래도 뭐 안 알려진 대포폰으로 다 활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안종범은요? 안종범도 대포폰을 썼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포폰 쓰라고 그 노트에는 없잖아요, 지시사항이. 근데 그 대포폰을 썼더라도 저희 시사인에서 파악한 대포폰 번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포폰을 쓰더라도. 시사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좀. 이게 다 시사인에 탁탁 걸려요. 네, 그런데 그 대포폰 쓴 기간들이 한 6개월 정도씩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포폰이라도 너무 자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걸리는 번호들이 있고 그 뒤에 또 장시호 씨가 또 알려주고 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 있어서 그거랑 또 비교해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통화 횟수나 뭐 그런 것들은 복원할 수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대포폰 대 대포폰을 쓰게 되면 뭐 추적을 못 하겠지만 001이라고 하는 이 전화 이상화 그 49-어쩌고 하는 전화 이상화 전화번호 나왔기 때문에 여기와 국내 통화한 기록을 쭉 거미줄처럼 찾아내서 그 조회를 하게 되면 누구 전화가 걸려 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번호만 픽스돼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호 픽스돼 있으면 겹치는 번호가 반드시 한 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회내면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둘 다 대포폰이면 픽스가 안 돼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는데.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데 요나 전화번호를 받고 안종범 수석의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해, 이분이 이상하가 그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한 내용 중에 한 명이라도 삼성 임원이 나오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개연성이 높거나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했으면 뭐 비검찰이 만주 변호사도 이 정도 하는데 이거 검찰이 이거 조회 못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있으면 이상화 씨를 부를 텐데 뭐 제가 검찰이었으면 당연히 이상화 씨를 제일 먼저 부르지 않아도 이건 전화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KT 해갖고 001 KT 아니에요. 내가 아까 KT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KT 수양록이 다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전화가 됐는지 전후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돈 들어가는 날 전후로 해서 삼성과 통화된 내용이 있었다? 그럼 나오는 거죠. 특검 수사관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수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 요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 통화 내용만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거죠. 나오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업무상으로 연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안종범 또는 안종범과 관련되어 있는 청와대 그 누가 통화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삼성하고 통화한 것은 업무상 연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 씨는요 삼성하고 통화할 이유가 없죠. 비덱스포스 관계자면 삼성하고 통화해도 얘기가 됩니다. 왜 은행 관계자가 삼성하고 전화를 하죠? 입금을 했는데 입금 확인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 확인해달라고 은행장도로 전화해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과 전화가 되면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와야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폭을 넓혀서 이해해 주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해명하고 변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지금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새롭게 7건인가 몇 건이죠? 7건이 나오면서 이른바 스모킹 건이 나온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재용 뇌물죄 이제 8월 17일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소중한 증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정유라 씨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돈이 이제 넘어간 게 확인이 됐고 예를 들어서 비덱스포스에 정유라 씨도 이사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처음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 때. 그래가지고 한 달에 640만 원씩인가 630만 원씩 급여도 나갔습니다. 정유라 명의로. 신주평 씨. 거기는 이제 그 남편,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그러면은 만약 정유라 씨가 이 비덱스포스에서 또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덱스포스와 삼성과의 관계를 알고 있냐 추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유라는 시종일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그 대학의 뭐 전공 수업 뭐 나는 그런 걸 듣는지도 본인이 뭐 그런 학생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식으로 이렇게 계속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명의가 쓰인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게 지분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계속 그런 좀 이제 부인으로 일관해서 뭐 그게 처벌을 떠나서 정유라로부터 어떤 다른 내용이 밝혀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유라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지금 이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며칠 안 됐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또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언제 학교 간다 그랬냐. 엄마가 다 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교수님하고 주고받은 메일 중에서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몇몇몇 학번 정유라 학생입니다. 본인이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럼 누가 보냈죠 그럼? 이상한 씨가 보냈나요? 그리고 이런 걸 갖고 검찰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한 것을 들이대면서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니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증거인멸 혹은 이제 증거 조작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그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국민들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유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만회해서 하는 게 또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구속영장 청구. 일단 뭐 특검을 거치면서 정유라 씨에 관련된 여러 부분, 그러니까 다른 혐의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번에 그 정유라 씨에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만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좀 당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나 이런 그 전에 이제 조사했던 그 여러 가지 뭐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은닉에 관련된 그 법률에 관련된 부분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기각되면 또 이제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원 씨 같은 경우도 소환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이상화 씨가 해준 게 뭐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합법적이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관련해서 콕 집어가지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혜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상화 씨가 관련된 내막을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처음엔 참고인이라도 그 소환을 해서 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을 전환하고 바로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해서 넣고. 그렇죠.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는 이상화 씨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노승일 부장이 한번 증언한 게 있어요.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그 재산 형성 과정 그 안에는 이제 자금 세탁도 있고 외환 도피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4명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은 이상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윤, 그 다음에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라고 실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장남수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승관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박승관 변호사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박승관 변호사는 좀 일단 놓더라도 이상화, 데이비드 윤,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 이 세 사람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정유라 씨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정유라 씨 어떤 범죄 입증하려면은 적어도 이 세 사람 정도는 아마 추가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윤은 실질적으로 독일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힘이 들고요. 현실 어렵겠죠. 장남수 씨도 가능하죠. 국내 들어와 있나요? 아니, 소환해서 국내 없다면 소환해도 해야죠. 일단 이상화 씨가 여기서 키맨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예. 근데 키맨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가 더 키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 씨, 장남수 대리가 만약 독일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소환하기에 힘이 되니까 이상하 씨를 조사하고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이 예를 들어서 앞뒤 안 맞는다고 하게 되면 장남수 대리하고 둘을 뭐 대질시키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상하 씨를 소환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상하 씨를 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상하 씨가 진급이 빠른 것도 이상하지만 없는 자리를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강압적으로 승진을 시키라고 했던 이유. 뭔가 최순실 씨가 많이 꼭 챙겨줘야 될 만큼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뭔가 치적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돌아가는 돈의 시스템이나 흐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